유자고 매실이고 청담가 놓고 1년 내내 두고 먹으면 참 좋습니다. 김장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일청도 1년 살림이라고 어른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조선시대 왕실에서도 1년 살림을 위한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바로 추석 지나고 김장하기 바로 직전에 이 대추를 가지고 대추고를 고는 그런 행사였습니다. 가을에 햇대추 날 때 이걸 잘 말려가지고 말린 대추 푹 고아서 대추고로 만들어서 1년 내내 마시는 거죠. 감기 기운 있을 때도 좋고 또 몸이 무거울 때도 이 대추고 참 좋은데요. 조선 왕실에서 사랑했던 탕차, 대추고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너무 간단해요. 불린 대추 300g하고 생강 한두 개를 이렇게 편 썰어서 준비하시면 됩니다. 대추를 저는 이제 반나절 정도 이렇게 물에 푹 불려가지고 이 껍질이 전부 다 이렇게 편편하게 펴질 정도로 불리시면은 나중에 살하고 씨를 이렇게 바를 때도 굉장히 편하고 이 씨는 버리지 않고 나중에 놔뒀다가 대추 달인물로 사용을 할 겁니다. 보통 씨에 독성이 있어가지고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 대추 씨는 산조인이라고 하는 약초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잠을 잘 오게 하는 천연 수면제 역할을 하는 게 또 대추 씨예요. 그래서 이거를 달인물로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 달인물의 준비물은 이 대추 미리 담궈 놨잖아요. 담근 이 대추물을 전 버리지 않고 이렇게 한 700ml 정도 될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냄비에다 이걸 붓습니다. 붓고 대추씨하고 살 발라 놓은 거 이 대추씨를 전부 다 놓고요. 이거를 한 600ml 정도 될 때까지, 그러니까 대추가 300g이면 물은 600g 정도로 달인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한 700ml 정도를 600ml가 될 때까지 끓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이걸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대추는 크기별로 별초, 특초, 상초 이렇게 나뉩니다. 제일 큰 게 이제 별초라 그래서 제사상에 올리는 큰 대추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죠. 그거보다 작은 거를 상초, 그리고 제일 꼬맹이를 이제 별초라 그러는데 크기가 클수록 맛이 달고 단물이 많이 나오고 작으면 끓일 때 아무래도 약성이 우러나오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저는 오늘 가장 큰 특초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발라놓은 그 씨를 우린 대추 달인물이 지금 다 완성이 됐거든요. 이 달인물을 집에서 그냥 저는 이제 전기 냄비나 슬로우 쿠커 있으시면은 좀 더 편하게 데치고 만드실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그냥 냄비에다가 한 3시간 정도 이 지금 준비한 재료를 다 넣고 약불로 끓이시면서 저어주시면 돼요. 저는 전기 냄비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기 냄비에 지금 가장 센 불 한 230도 불에서 지금 대추 살 발라 놓은 거하고 생강 편 썰어 놓은 거를 속에 이렇게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대추 씨 달인물이 있었잖아요. 요거를 씨는 빼고 이 달인물만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한 700ml가 한 600ml 정도 될 정도로만 달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걸 버리시고 그 다음에 전기 냄비에다가 일단 저는 230도를 일단 맞출 거예요. 맞추고 이렇게 그 대추 같은 경우에는 대추나무 열매잖아요. 크고 클 대자에 가시조자를 써서 크고 가시가 많다는 의미에서 대조라는 본초 양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추는 우는 아이도 잠재운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안신작용, 그러니까 심장의 두근거림이라든지 불안 증상, 또 여자들 히스테리 부릴 때 짜증 같은 걸 줄여주고 푹 잠잘 자는 숙면에도 도움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대추가 기운 북돋게 해주고 오장을 편안하게 해주기 때문에 겨울에도 꾸준히 드셔주시면 추위도 이기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데도 좋잖아요. 근데 대추 놓을 때 전 대추만 놓은 게 아니라 생강하고 아주 궁합이 잘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도 강상조이라 그래가지고 생강 3쪽에 대추 2개라는 법칙이 있거든요. 다른 어떤 약성을, 기운을 조화롭게 하고 독성 있는 약재를 해독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왠지 왜 그 소화기 좀 안 좋으신 분들이 대추만 먹게 되면 속이 부글부글거리고 가스차서 좀 안 좋아요 이러신 분들, 이런 분들도 생강을 넣게 되면 그것을 훨씬 더 없애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끓였다 싶으면 이 온도를 한 95도 정도로 낮춰가지고 3시간 정도 푹 졸여주시면 됩니다. 전기 냄비 없으신 분들은 직접 이렇게 냄비에다 놓으시고 강불에서 바글바글 끓을 때 약불로 줄여가지고 이제 졸을 때까지 해주시면 좋겠죠. 대추는 보통 5월에서 이제 10월 사이에 수확하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가을에 지금 수확되는 대추거든요. 가을에 햇대추는 묵은 대추 50개보다 하고 안 바꾼다는 말이 있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가을 햇대추를 사서 잘 말려서 쓰시면 좋습니다. 이 마른 대추 고르실 때는 이것처럼 껍질이 붉고 또 윤기가 나는 게 좋고 여기 흠집이 없는 거를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 껍질에 흠집이 있게 되면 보관할 때 종종 이제 상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리고 껍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푹 들어가는 것보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약간 탄력이 느껴지는 거, 그다음에 표면에 주름이 적고 전체적으로 고르게 주름 잡힌 것일수록 좋은 대추라고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속을 이렇게 까보시잖아요. 이렇게 까보시면 지금처럼 황백색인 것이 좋습니다. 이제 3시간 정도 쭉 달여주시면 돼요. 자, 이제 3시간 정도가 지났어요. 사실 이 대추고는 오래 놔둘수록 숙성이 잘 되고 좋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으면 한 3시간 정도도 좋아요.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됐습니다. 참 빛깔이 곱고 푹 고와졌는데 이제 근데 이대로 드시게 되면 대추 껍질이 질겨서 식감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숙성된 대추를 제가 믹서에 넣고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넣고 이대로 이거를 그리고 생강하고 같이 지금 고왔잖아요. 그래서 생강에 약간 매운맛이 대추의 단맛도 잡아주고 또 대추만 드시게 되면 약간 부글부글 거리다는 분들도 이렇게 생강하고 같이 대추고를 만들어 놓으면 두고두고 뭐 집에서 그 견과류 현미라든지 견과류 약간 살짝 볶아 놓은 거를 타서 같이 드시면 정말 밥이 필요 없을 정도로 속도 든든하고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놓고 한번 갈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이 됐거든요. 이거를 열탕 소독한 그릇에다 바로 넣으시는 것보다 한 번 더 끓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믹서에다 갈아가지고 이 상태에서 약간만 더 고아주시면 좀 더 이렇게 식히고 나면 지금은 살짝 묽지만 사실 더 쫀득쫀득한 대추고가 완성이 되거든요. 지금 이 믹서에다 넣는 게 너무 아까워서 제가 한번 맛을 이걸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물을 넣고 이게 진짜 백이요. 흔들어. 야, 이거 한 3잔, 4잔도 나오겠는데. 흔들어서 겨울에는 뜨끈뜨끈한 물에 타가지고 드셔도 좋을 것 같고요. 설탕이 전혀 안 들어갔잖아요. 대추의 은은한 단맛 때문에 따로 설탕 안 넣으셔도 맛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대추고는 실온에 식혔다가 냉장실에다 넣으시고 1년 내내 드시면 좋아요. 특히 가을 햇대추로 담근 건강한 대추고, 대추차로 우리 가족 건강 지켜질 것 같습니다.